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픈소스 컨설팅의 김봉수라고 합니다. 예. 한창 식사하시고 졸리실 시간이신데 주는 분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눈이 너무 초롱초롱 하셔갖고, 예, 책임감을 갖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세션의 주제는 오픈소스로 맞이하는 클라우드로 해서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편안한 주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션 설명에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회사는 총 4가지 정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컨설팅부터 구축, 유지 보수까지 하는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플레이스라는 이제 솔루션, 그 다음에 아틀라시안의 지라 컴플러스와 같은 그 다음에 애자일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영역과 그 다음에 고객과 기술을 공유하고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하는 테크니컬 랩인 열린 기술 공방이라는 것까지 해서 총 4가지 정도의 크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과 연관된 서비스 영역을 봤을 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제 쿠버네티스나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주는 영역,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리눅스와 같은 OS에 대한 구축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렌처나 HCI 제품들을 통해서도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솔루션은 뒤에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플레이스 오픈스택과 플레이스 쿠베라는 제품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돼서 트렌드를 살펴보면요.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라는 걸 살펴보다 보면 매년 사실 거의 비슷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살펴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아니 멀티클라우드 전략이라든지 이런 하이브리드에 대한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수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와 멀티클라우드 전략들은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 다만 이제 지속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새 클라우드 환경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 생산과 관련돼서 환경에 대한 이슈도 현재 많은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추가된 것이 오늘 이 세미나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 AI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I 애저 서비스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엣지 컴퓨팅도 옛날에는 순수하게 엣지 컴퓨팅에 대한 영역이 하나 트렌드였는데, 이제 AI를 위한 엣지 컴퓨팅 또한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제로는 앞단에 설명드린 사업 영역에서 AI가 빠져 있긴 한데, 저희도 AI 관련돼서는 실제로 인프라 관점에서 고객들의 AI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GPU 팜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계속 서비스를 해왔고요.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그 윗단의 서비스 영역까지도 내부적으로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에 딥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하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많이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아스나 파스 영역, 그리고 이런 이아스나 파스 환경들을 갖다가 이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을 같이 운영하기 위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분산 환경을 위한 멀티 클라우드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죠.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덩치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발부터 운영까지 하기 위한 데브옵스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요새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AI, ML, 그 다음에 이전부터 많이들 해왔던 데이터 분석 영역,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안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업체들로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서비스 영역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프라이빗 영역에서는 실제로 이런 정도의 서비스들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많이 구축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클라우드 환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미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고객이나 조직이나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도 프라이빗 영역을 어떻게 구축할 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실 때 현재 업무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프라이빗으로 구축했을 때 어떤 형태로 구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VM이냐 아니면 컨테이너냐 아니 IaaS 파스 영역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환경들을 구성하기가 용이한가, 아니면 구성하고 나서 또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고민들의 기반에는 우리가 구축하려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근성이 수월한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엔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적의 방안인가? 최적의 방안에 대한 부분 사실 비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민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빠른 구축이겠죠. 비용만 지불한다라고 언제 어디서든 즉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하려는 업무나 이런 시스템 대상들이 컴플라이언스나 규제 준수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은 비용 효율성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축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고객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사례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벤더 제품을 통해서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정적인 기술 지원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고 나서 나중에 향후 업무가 성장하거나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을 때 확장에 대해서도 이런 비용 부분들까지 다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택지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오픈 소스로 구축하는 겁니다. 오픈 소스로 구축한다라고 하면 일단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앞단에 있는 그런 방안들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겠죠. 일단은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이 대한 부분이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벤더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벤더에 대한 종속성 탈피라고 하면은 보통 비용적인 부분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좀 더 딥하게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벤더의 제품이 실제로 내가 사용하려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서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항상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의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픈 소스로 구축했을 때는 저희가 만난 고객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픈 소스로 구축할 수 있는 엔진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오픈 소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앞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컴플라이언스나 규제 준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면은 사실은 퍼블릭으로 못 가고 프라이빗으로 구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맨 밑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겠죠. 물론 이 비용적인 부분은 사실 어떤 형태로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비용에 대한 절감을 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퍼블릭으로 가지 않고 프라이빗으로 했을 때는 기존의 IT 자산을 활용하는 것 또 하나의 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는 물론 폐기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장비가 활용이 가능한 장비들조차도 퍼블릭으로 넘어갔을 때 활용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해서 내부 시스템의 통합이 될 수가 있는데 내부 시스템의 통합이라는 건 어플리케이션 관점의 통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물리적으로 온프라미스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그런 인프라들을 클라우드라는 이름 하에 클라우드라는 관리 기술을 통해서 이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다는 과정 하에서는 뭐 현업이나 어떤 담당자들이 요청이 됐을 때 즉시적으로 확장성 있고 유연성 있게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픈 소스로 만약 프라이빗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프라이빗을 구축하는 기존의 이유들은 동일하게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벤더 제품을 선택했을 때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 부분에 약간의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실제로 오픈 소스 기반으로 구축했을 때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까지도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재단이나 이런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생태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드린 벤더의 기반의 이런 종속성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V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프라이싱 정책 변경으로 해서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오픈 소스로 구축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독립성 부분입니다. 기술 독립성이라고 하면은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술 독립성이라는 부분을 취득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고객사들 만나면 오픈 소스에 대해서
프라이빗 인프라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엔지니어들이 현재 이제 많이 있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기술 독립성이라는 부분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라면 좋지만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소스라고 봤을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앞서서 예전에 오픈소스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가 IT를 처음 시작할 때 오픈소스를 경험했던 게 아파치의 그런 HTTP 서버라든지 톰캣 같은 경우 그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였는데 이 시점에 이 옛날에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를 봤을 때는 비영리 재단이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영세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이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갖다 책임져야 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오픈소스 재단들이 전부 다 거대해졌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제로 기부를 하는 이름 하에 기술력과 그다음에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벤더들이 실제로 오픈소스 생태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벤더의 집합체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 우려들, 안정성이나 아니면 이런 우려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나의 예를 들어 이제 CNCF 재단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지원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퀄리티를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같은 인큐베이트 레벨에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엔터프라이즈로 기술력이 안정되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레디에이티드 레벨을 올려갖고 많은 사용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재단에서 퀄리티를 인증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우리가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게 재단 차원에서도 어떤 퀄리티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작았던 그런 오픈소스의 그런 재단이나 생태계보다는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검토하고 계시는 진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오픈소스이지만 쿠버네티스를 빼고는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오픈소스는 예전보다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프라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들이 고성능화되면서 실제로 하드웨어 자원을 나눠쓰기 위한 서버 가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물리적 자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SDDC를 구성하기 위한 오픈스택과 같은 제품들 그리고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 외에 이제 소규모부터 시작할 수 있는 HCI 형태로 이제 구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구성하기 위한 쿠버네티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픈시프트 그 외에는 또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렌처와 같은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요새들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HCI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컨테이너와 VM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올라가던 VM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VM을 구동을 함으로써 컨테이너와 VM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하나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물론 최신 트렌드라고 우리한테 맞는 기술이냐, 우리한테 적정한 구성 환경이냐는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 조직이나 우리 업무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는 이 중에서 지금 표시된 빨간색 부분이 오픈스택부터 시작해서 하베스터, HCI, 렌처,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뉴타닉스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 영역에서 컨설팅부터 구축,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고 고객들이 요청을 하시면 고객 환경에 맞는 것들을 고객 환경에 맞게 컨설팅까지도 해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요. 플레이스 클라우드라는 제품입니다. 일단은 구성상으로는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플레이스 오픈스택, 플레이스 쿠베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순수 전부 다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하나의 커스터마이징도 없는 순수한 오픈소스를 구성부터 유지 보수까지 편의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패키징을 했고요. 이런 패키징을 통해서 손쉽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축, 유지 보수할 수 있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형태로는 오픈스택을 통해서 이제 VM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플레이스 코베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 위에다가 VM 위에다가 플레이스 코베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베어메탈 형태에서 실제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오픈 소스 기반인 이제 셰프 스토리지를 활용해서도 이제 스토리지 영역에 대한 부분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오플레이스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스택 안에서도 오픈 인프라 재단에서 관리하는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아이아스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프로젝트인 뭐 대시보드부터 시작해서 컴퓨팅 이미지와 같은 기본적인 9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패키징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도 만약에 고객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협의를 통해서 이제 구축 유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플레이스 쿠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전부 다 순수 오픈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레이어가 엔진 레이어, 기본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통해서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데브옵스 영역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기반의 고객이 CI/CD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성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거에 대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로 하나 준비돼. 기상청 사례로 저희의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고 요새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리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기상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벤더 기반의 오픈 스택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걸 확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에 좀 이슈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오픈 소스를 검토하게 됐고, 저희를 통해서 이제 구축한 사례입니다. 2019년도에 초반에 구축할 때만 하더라도 100대 미만의 이제 노드를 갖고 현재 구성을 했었는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업무들이 확산되고 하면서 기상청에 있는 전체 업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구성한 오픈스택 위에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키텍처로 봤을 때 구성 형태는 오픈스택을 이용한 클러스터 통해서 VM을 서비스 받는 영역과, 그 다음에 베어메탈 기반의 쿠버네티스를 구성한 영역, 그 다음에 오픈스택 VM 위에 쿠버네티스를 구성한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GPU 팜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이제 GPU를 활용하는 GPU 팜 영역까지도 이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영역들이 현재 서울과 오창의 2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액티브 형태로 구성돼서 서비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간단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픈스택 VM 클러스터에는 기존의 VM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도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오픈스택 기반에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VM에다가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SDDC 구성 형태인 SDN, 그 다음에 SDC, SDS까지 3단계의 3티어 구조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메탈에다 쿠버네티스 설치한 환경은 일반적으로 만약 VM에다가 쿠버네티스 설정해도 되는데, 이제 베어메탈 기반의 쿠버네티스 설정한 이유는 중간에 하나의 그 하이퍼바이저와 같은 VM을 사용하는 레이어를 제거함으로써 하드웨어에 대한 리소스를 전부 다 오로지 다 사용하기 위해서, 고성능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업무들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그런 기상청에서 발송하는 재난 문자와 관련된 부분들, 만약 기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해야 되는 시점에 기존에는 10개의 파드로 구성되어 있던 이 시스템이 실제로 70개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고객들한테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고, 다시 업무가 끝나고 나면 다시 파드들이 이전 상태인 이제 10개의 파드로 돌아가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받아보시는 문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공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스택 VM 기반에서 쿠버네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단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노후화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후화 장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고성능 풀과 저성능 풀로 나눠놔서, 저성능 풀에서는 이제 VM에다 쿠버네티스를 올리면서 간단한 테스트라든지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들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기상청이다 보니까 기상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아니면은 AI를 통해서 어떤 기상 예측 모델을 만드는 그와 같은 개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베어메탈 위에 쿠버네티스 GPU 장비가 달려있는 베어메탈 서버에다가 쿠버네티스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 GPU를 갖다가 나눠 갖고 그런 관련 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현재 기상청에서 물론 이제 기상청의 날씨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조금 이슈가 많이 돼갖고 안 맞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드리면은 왜 오픈 소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픈소스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이유로는 컴플라이언스나 규제 준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면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 하에서 저희가 맞는 수많은 그 고객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안에서 저희가 가진 기술력을 컨설팅부터 구축, 유지, 보수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고객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전수를 하는 작업까지 해서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이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 통해서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